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주중에 한 종목을 읽어드리게 됐네요. 오늘 날짜는 3월 17일 오후 5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리가 이제 끝나가네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종목은요, T-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기본적 분석들이요, 제가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 아니면 혹은 제가 같이 지금 있는 단톡방 회원님들께서 봐달라고 하는 종목들 제가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는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견으로 읽다 보면요, 아, 이 종목은 좋구나 라고 의견을 내는 거는요, 그런 것들은 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의 기본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가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단톡방에 코스피가 3100선 처음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박스피를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스피를 형성해서 3100선, 3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답답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죠. 이제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한때 누구나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요, 꼭 내 포트 안에는 현금 비중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현금 비중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유튜브 보시고 방송 보시고 종목 좋다라고 하는 거 쫓아다니시다 보면요, 큰 코 다치십니다. 제 종목, 제가 읽어드리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요, 현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가 되어 있을 때, 내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을 할 때도 중장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단타 들어갈 종목 제가 추천을 하질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보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하루에 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 지금 궁장은 지금 2종목이고요. 해외장도 2종목입니다. 이렇게 4종목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셔도 투자는 성공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 남겨놓으니까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우리 단톡방도 초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밑에, 그 영상 밑에 남겨두니까요, 링크 타고 제 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리포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는요, 제가 뉴스 찌라시 같은 건 잘 안 올립니다. 그런 찌라시를 올리다 보면 거기에 급등주에 타가지고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주린이들은요, 그런 급등주 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주린이기 때문에 급등주 안 타는 겁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T-로보틱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지금 1350만 주고요. 자본금은 지금 현재 27억입니다. 오늘 장 종가가요, 10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360억이 되었습니다. 직원수는 118명이고요. 그리고 유통 발행 수는 지금 현재 1000만 주네요. 유통 발행 비율은 74% 정도 되고요. 1일 거래량은 어제가 한 23만 주, 1일 회전량은 뭐 한 2.36% 회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집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3%내 회전율이 1%에서 3% 정도면 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지금 현재 지분율은요, 2.71%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죠? 외인들이 조금 이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 종목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회사 설립일은 2004년도 10월 27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장일은 2018년도 11월 29일이에요. 상장인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2004년도에부터 해서 14년 만에 상장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요. 상장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상장을 못했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굳이 우리가 상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자본금을 원활히 만들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뭐 하면 그런 것들은 답이 나오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이사는 안성욱 씨고요. 그리고 이 회사 주요 주주를 한번 볼게요. 안성욱 외 구인이 지금 현재 370만 주, 27%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셋 원 자산운용사에서 5% 대주주네요. 73만 4천 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4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도에 LCD 진공 로봇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때 설립 목적이 이걸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진공 로봇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LCD, OLED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럼 이게 장비주가 되겠죠. 4차 산업 장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태양광 정착용 진공 로봇도 개발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용이 되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용 로봇이 있고요. 시스템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요.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조용 로봇과 시스템 로봇은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LCD OLED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힘써 읽어드릴 때 OLED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OLED 산업에 대해서는 힘써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앞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산량의 대부분을 지금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수출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OLED입니다. 그럼 전방 산업에서 향후 미래의 LCD는 이제 지고 OLED의 매출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이 제조용 로봇은 사용이 된다.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좋은 모멘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공 로봇을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자, 요겁니다. 움직이는 로봇을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 로봇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50%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경쟁사가 지금 일본의 2개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사가 전무할 것이며, 일본은 로봇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2개사가 지금 현재 경쟁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문 서비스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앞에 게 뇌졸중 환자의 초기 보행 운동 능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뒤에 게 편마비 환자의 보행 형태 개선을 지원을 하는 로봇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로봇 팔이죠. 이거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실 때, 공장 가동하는 거 보실 때 요 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봇 팔이죠. 그죠? 이거는 산업 전방위에서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투자의 매력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제조용 로봇이랑 시스템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이 세 가지는요. B2B 형태입니다. 그죠?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사, 배달, 생활 전반에 걸쳐가지고 사용이 되는 그런 로봇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 가정생활에 필요한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B2C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만약에 이 실생활에 반영되는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가 되어 가지고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짊어져야 하는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B2B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률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이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요 재고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안아야 될 위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겠죠.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 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14%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22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대신정권 리서치가 있었네요.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기본적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지금 현재 기말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2020년도 기말은 제가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30% 이상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공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총자산 그리고 부채, 그 자기자본, 자본 총계 요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 손익 계산서는 제가 요걸 가지고 제가 제 계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입니다. 지금 기말 기준으로 751억입니다. 2019년도에 782억이었어요. 2015년도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줄어들었느냐? 부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부채가 2019년도에 478억이었는데 지금 2020년 기말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자산이 줄어들었다.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겠죠. 이 회사 상장이 2018년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2017년도 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신경 쓰지 않고요. 상장 이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순부채도 버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부채 총계가 만약에 줄어들어 가지고 총자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자본 총계가 올라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본이 지금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 그러면요, 12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처음에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전환 행사를 하게 되면 자본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자산은 줄어들지 않죠. 요런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가 발행을 했다고 해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총자산 줄어든 거는 순수한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나쁜 게 아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보다는 포괄손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손익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포괄손익에서 우리가 매출액을 쳐다볼 때 이게 단순히 올해 것만 아니면 작년도 거 요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추세 분석을 할 때 이 차트의 추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기본적 분석에서도 이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판관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향후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이 회사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추세 분석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차트는 읽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차트를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헛된 생각이에요. 차트 읽는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 차트를 다 다르게 봐요. 스스로 그냥 이 차트는 추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굳이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보는 이유는 이 회사의 매출액 추이,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차트를 만들어 왔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입니다. 현재 2020년도에 662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515억을 했네요. 가장 좋았을 때는요, 2018년도에 665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도에 2018년도를 회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성장이 지금 꺾여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향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원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 비교를 하실 때 꼭 원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 원가를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값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발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주 공시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1천억짜리 수주를 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돈을 받진 않아서도 여기에는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주 공시를 했을 때 그 해에 그 해에 산입하는 만큼 원가를 산입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걸 같이 산입을 하지 않으면요, 분식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재무상태표인지 포괄손익계산서인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매출 원가가 정상적으로 비율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년도에 마이너스 39억 영업 손실이 났는데 올해는 33억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확실히 반전을 했다.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 그런데 2018년도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죠? 무슨 이유인지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갈 때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개선 추세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개선된 만큼 순이익은 개선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외 비용이라든지 영업외 손익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여기에 이제 법인세가 늘어났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 이어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당기순이익도 소폭 개선이 되었다. 꼭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이 회사 나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영업 흑자 전환을 하러 추세를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중요하지 꼭 마이너스 자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B2B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신거래가 필연적일 겁니다. 여신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 회사 여신거래 회수기간은 90일입니다. 그래서 뭐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크게 현금 흐름에 지장을 줄 여신거래는 아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후에 매출채권이랑 대손충당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플러스가 나왔어요. 3분기까지. 그러면 기말 보고서를 보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 멘털들이 달라지겠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야지 PCR 값이 좋아져요. 그래야지 퍼 값이 높더라도 PCR이 보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 이전 거 버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플러스예요. 요거는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요게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돼요. 기말 보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00억 원의 투자활동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30억 정도 투자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활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보다 지금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미 19년도에 많은 투자활동, 투자활동 금액이 지금 100억이잖아요. 그죠? 이 회사 시총, 이 회사 자본금에 대비해가지고 100억대의 투자활동은요,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30억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투자활동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2개년도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100억대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개년도에 280억가량의 투자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기반이 되어서 향후 2, 3년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흐름이 제 눈에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 주가 1050원입니다. 그죠? 자, 1050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당 1050원으로 매출은 양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은 안 좋았죠.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퍼 값 자체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멀티플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BPS, SPS, CPS인데 CPS 자체도 현금 흐름, 주당 현금 흐름 자체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2018년도 상장 이후에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개선이 되어야지 지표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BPS와 SPS 값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액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CPS가 받쳐주는지 퍼 값이 양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제가 읽어드렸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올해는 아마 양전을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투자지표에서는 지금 멘탈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PSR 값이랑 PBR 값이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머지를 충분히 보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표 값으로는 제가 중 플러스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담을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주는 거는요, 이 매출액이 지금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여기에서는 지표에서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안정성 지표입니다. 유동 비율 101%고요. 비유동 비율은 123%입니다. 부채 비율 57%고요. 자본 대비해서는 137%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597%고요. 여기에서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위험률은 없어 보이는데 이 비유동 비율이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안정성 지표는 중을 주겠습니다. 수익성 지표 한번 볼게요. 총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 촌이익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도 지금 현재 하네요. 그죠? 추세도 지금 2018년도 이전에 지금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죠? 행보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이게 개선이 지금 투자지표에서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굉장히 지금 이게 투자하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이 굉장히 좀 많네요. 활동성 지표 한번 살펴볼게요.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484%고요. 네 바퀴가 넘게 돌았네요. 그죠? 총자산 회전율 88% 높은 편입니다. 비유동자산 회전율이 172%. 활동성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투자 지표에서는요, 저는 중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전체 지표 평가에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다. 그래서 딱 적정한 수준인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 아니면 이 종목에 새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사 모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되 1분기 기말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1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개선세가 확실하다라고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세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T로보틱스 기본적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기본적 분석들이 미래의 수익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제가 안내면 더 나가는 거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연락도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언제나 성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